네, 저희는 그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메서드들 지금 당장 모두 다 외워라.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렇게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있었구나. 뭐 예를 들자면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구나. 아니면 문자열들을 어떤 뭐 쉼표를 기준으로 잘라준다거나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주는 메서드들이 있구나. 혹은 그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 문자열이 등장하는 인덱스를 찾아주는 메서드가 있구나. 이런 것들만 이런 거를 내가 사용해 봤지라고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는 검색해 보시면 돼요. 메서드 이름이나 메서드 사용법 같은 것들은 문서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기는 예제를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고 처음에는 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설명이 또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예제들을 한번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예제들을 실행해 보시고 그 예제가 그 실행되는 결과를 보고 나면 이게 이 메소드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전 시간까지 한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은 따로 없으신가요? 자, 전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메서드가 뭐였었냐면 스플릿이었어요. 스플릿은요. 어떤 문자열을 세퍼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잘려진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였었어요. 이 스플릿에 반대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문자열을 가지고서 리스트 안에 있는 문자열들을 이어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joi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에요. join. 자,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플릿에 반대되는 개념의 메서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플릿은 전체 문자열이 있고요. 긴 문자열이 있고 긴 문자열을 어떤 세퍼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면 뭐가 나온다? 문자열들의 리스트가 나온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거꾸로요. 세퍼레이터를 가지고서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넘겨주면 무엇을 하겠다? 원본 문자열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시간을 보죠. 시간이 예를 들어서 슬래시로 구별되어 있는 시간이다라고 할게요. join. 여기다가는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리스트. 2022년 그다음에 오늘 3월이죠. 그다음에 11일. 자, 결과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과를 보시면 슬래시라고 하는 문자열로 join, 합쳐주겠다. 무엇을? 안쪽에 있는 리스트를. 이런 내용이에요.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을 join, 합쳐주겠다. 무엇이? 앞에 있는 문자열이. 그래서 2022라는 문자열 다음에 슬래시 넣었고요. 그 다음에 03을 붙여요. 03 붙여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붙여요. 그 다음에 11 붙여요. 더 이상 붙일 게 없으니까 뒤쪽에 슬래시는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조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죠. 스플릿은 이런 문자열을 슬래시로 스플릿을 하면 리스트를 만들어준다 인데 이거는 반대로 세퍼레이터를 가지고서 문자열 리스트를 조인하면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조인이. 스플릿은 하나의 문자열을 문자열들의 리스트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스플릿이고요. 스플릿이고, 조인은 반대로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조인이에요. 자, 그럼 아까 시간도 있었죠. 시간은 보통 컬런으로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14시, 그다음에 지금 45분이군요. 45분, 뭐 30초.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가 뭐가 되냐면 14 콜론 45 콜론 30 이렇게 붙여진 문자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인입니다. 조인. 어렵지 않으시죠? 네. 물론 이 조인 앞에 공백을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문자열 이렇게 하면 이게 공백이죠. 공백. 그렇죠? 점 조인 넣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그 다음에 뭐 ABC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뭐 1, 2, 3, 4, 5, 6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합쳐지냐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문자열이 되는 거죠. 홍길동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공백이 들어가요. ABC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공백이 들어가요. 그 다음 뒤쪽 붙여요. 이게 공백으로 조인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스플릿의 반대가 되는 메서드가 조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가 뭐 문장들, 텍스트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문장이나 텍스트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공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시작 부분, 끝 부분에 원치 않는 공백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라고 하는 문자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백을 줄 거예요. 공백을 주고 hello Python 여기도 일부러 공백을 막 이렇게 줄 거예요. 안녕 하세요. 뒤쪽에도 공백을 이렇게 막 줄 거예요. 몇 개를 주는지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 오른쪽에 중간에도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다가 같이 그 결과들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어떻게 출력이 됐냐면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 해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뒤쪽에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뒤쪽에. 그죠? 그러니까 앞쪽에도 공백이 있고요. 뒤쪽에도 공백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그냥 얘랑 비교를 할게요.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L 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strip. 스트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뭔가를 벗겨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벗겨내다. 앞에 있는 L은 뭐냐면 left, 왼쪽이에요. 왼쪽을 벗겨내겠다는 뜻이에요. 왼쪽을 벗겨낸다는 뜻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문자열의 왼쪽 부분에 있는 다시 얘기하면 문자열의 시작 부분에 있는 모든 공백을 제거하겠다는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뭘까요?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R 스트립이에요. R 스트립. 문자열의 오른쪽에 있는. 다시 얘기하면 문자열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 모든 공백들을 제거하겠다 라고 하는 게 R 스트립이에요. 두 개 비교해 볼까요? L 스트립의 결과를, 자, 이게 원본 문자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본 문자열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백이 화면에 안 보이니까 그 드래그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드래그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자, L 스트립의 결과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공백들이 다 사라졌고요.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공백은 여전히, 여기는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기는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해되시죠? 이게 L 스트립. 이게 L 스트립이고요. R 스트립을 보시면은요. R 스트립은 어디서 딱 끝나요? 이렇게 앞에 공백이 있는데 뒤쪽에 여기는 더 이상 공백이 없어요. 그죠? 왼쪽에 있는 공백은 남아있고 오른쪽에 있는 공백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R 스트립이에요. R 스트립.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있는 공백을 다 제거하겠다. L 스트립. 끝나는 부분의 공백을 다 제거하겠다. R 스트립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거는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모든 공백들을 제거해 주는 게 그냥 스트립이에요. 얘랑 두 번째 있는 거랑 출력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뒤쪽에 공백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공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면 공백이 없어요. 딱 이렇게 하고서 끝나 있죠. 두 개 비교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본 문자열은 왼쪽에 오른쪽에 공백이 다 있었던 거고요. L 스트립은 왼쪽 공백을 다 없애버린 거고 오른쪽은 남아있어요. R 스트립은 오른쪽 공백을 다 없애고 왼쪽은 남아있어요. 스트립은 왼쪽 오른쪽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의외로 스트립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텍스트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웹에서 텍스트들을 긁어와요. 그걸 웹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크롤링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글자들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HTML 안에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앞뒤로 공백들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뭐 L 스트립, R 스트립 따로따로 사용해도 좋지만 그냥 스트립 하나만 알고 계셔도 좋으실 거예요. L 스트립과 R 스트립을 따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hello, Python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단어들은 hello와 python만 관심이 있지 왼쪽에 있는 이런 단어라든가 꺽쇠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꺽쇠 괄호들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L 스트립과 R 스트립을 따로따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S에서 L 스트립
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제거하자? 공백이 아니라 꺽쇠를 제거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는 이 꺽쇠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른쪽에 얘는 아직 안 사라졌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L 스트립의 결과 자체도 문자열이니까 여기서 점을 쓰면 또 메서드를 쓸 수가 있죠.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R 스트립.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해버리시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원본 문자열에서 왼쪽 꺽쇠 기호들을 다 제거하고 오른쪽 꺽쇠 기호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 중간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만 남아있게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을 뽑아내서 추출해서 그 분석하는 문자열들을 분석하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네, 스트립의 응용 아시겠습니까? L 스트립, R 스트립, 그리고 스트립.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문자열들에서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들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호출해서 그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llo, 안녕, 파이썬 100 이런 문자열이 있더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쉼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떤 다른 문자로 대체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 replace를 하시면 돼요. 자, replace 사용 방법을 보면은요, old new라고 돼 있죠. 네. 옛날 문자열을 새로운 문자열로 바꾸겠다. 요거 두 개는 필수. 세 번째는 등호가 있으면 이거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쉼표를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문자열 S에서 쉼표를 콜론 2개로 replace가 대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대체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쉼표가 들어가 있는 곳마다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 기억나시죠? 우리 문자열들을 스플릿하기 위해서 문자열 복사해 왔었던 부분. 이 부분 복사를 좀 할게요. 이 부분 복사를 좀 하시고요. 센턴스가 이렇게 있어요. 센턴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는 스플릿만 했잖아요. 스플릿만 하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단어의
뭐가 같이 붙어서 나왔어요? 쉼표나 마침표 같은 게 붙어서 나왔죠. 구두점, 쉼표나 마침표와 같은 구두점들은 제거하고 쉼표나 마침표와 같은 구두점들은 제거하고 순수하게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사용한 메서드들만 이용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잘 되십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리플레이스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쉼표 있잖아요. 쉼표들을 어떻게 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문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오브젝트 옆에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쉼표가 사라지고 공백 한 칸 남아있죠. 그죠? 근데 아직 뭐가 남아있죠? 아직 점이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replace 무엇을? 점을 똑같이 무엇으로?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는 빈칸도 아니에요. 빈칸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문제.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쭉 단어 다 그대로인데 뭐 빈칸은 빈칸 그대로 남아있는데 쉼표와 문자열이 사라져 버렸죠. 리플레이스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스플릿을 하면 되죠. 나눌 때 뭘로? 공백으로. 공백은 안 써도 돼요. 왜? 스플릿의 기본값은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주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결과 볼까요? 네, 이제는 오브젝트 옆에 쉼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트링스 옆에 마침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죠? 필요할 때마다 문서를 보시면서 찾아서 쓰세요. 꼭. 그래서 문서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이고요. 더 많은 메서드들이 있지만 그 메서드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서 검색해서 사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열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칠게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도 예외 처리가 가능해요. 우리 자바에서 try catch 했었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에서는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예외 처리 구문 만드는 방법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바뀌니까 새 파일을 만들게요. 구글 콜앱 만드시고요. 파일 이름은 파이썬 15번 try라고 할게요. try except 구문이어서 try. 파일 생성을 하셨으면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다른 세션들은 다 닫아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물론 뭐 2개 파일을 동시에 막 이렇게 돌리면서 동시에 실행시키면서 결과들을 비교해 봐야 될 때는 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임대해서 구글 콜앱에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기는 돼요. 네. 자, 여기서 다룰 내용은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 예외 처리. 혹은 뭐 오류 처리. 프로그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예외, 오류가 발생한 자바에서는 exception, 예외라고 하고 파이썬에서는 err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거는 exception, 영어로는 exception이고요. 그 다음에 오류, error, 이거는 error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보통 error와 exception을 살짝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 대부분 자바에서는 exception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exception 처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보통 에러 처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의 두 개가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에러가 발생한 위치에서 그 위치와 원인을 파악해서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해 버리시면 돼요.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하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게 try 구문이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코드를 수정해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에서 코드를 수정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try, 시도해보고 에러가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발생했으면 그 에러를 잡아서 계속 이어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이게 try 구문이에요. try 구문. 자바에서도 여러분들 try 구문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자바에서는 좀 귀찮아요. try가. 왜? 반드시 try를 써야만 되는, 문법적으로 try를 쓰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나는 문장들이 있었으니까. 컴파일 에러는 아예 프로그램을 실행조차 해볼 수가 없잖아요. 컴파일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try 구문을 반드시 써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바에서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요, 그거를 반드시 try 구문으로 묶어야 될 그런 제약 조건은 없어요. 묶어도 되고 묶지 않아도 돼요. try 구문으로 묶지 않고 코드를 수정해 버리셔도 되는 거고, try 구문으로 묶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바처럼 try가 필수로 try 구문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try 구문을 필수로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파이썬은 그렇진 않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또 안 되겠죠. 그냥 기본적인 문법은 아셔야 되니까. 그럼 밑에 텍스트 셀을 하나 놓고요. 파이썬에서 try 구문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바랑 조금 달라요. 자바랑 뭐 사용하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try 콜론. 파이썬은 중괄호가 없으니까, 블록을 나타낼 때 중괄호가 없으니까 try도 다음에 콜론이에요. 콜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들여쓰기하고 실행할 코드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코드들이라고 할게요. 코드들. 그러니까 시도해보는 코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바는 어떻게 했었죠? try 다음에 자바는 에러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바에서는 에러를 잡아야 돼요. 맞아요. 캐치라고 썼어요. 캐치하고 무슨 exception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파이썬에서는 캐치 잡다가 아니고요. excep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그 다음에 except에서는요. 자, 뒤에 제가 대괄호를 쓴 거는 생략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잡아줄, 처리할 에러의 이름을 써요. 에러 이름을 써주고요. 에러 이름만 쓰셔도 되고, 에러 이름 뒤쪽에다가 as 별명까지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except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생략하고 쓰셔도 되고요. except 다음에 별명은 생략하고 에러 이름만 써주셔도 되고요. except 다음에 에러 이름을 썼을 때 as 별명까지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론 있어야 돼요.
콜론이 있어야 들여쓰기 하고서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에러가 블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try catch가 파이썬에서는 뭐다? try except다라고. try except. 자,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자바도 try가 있으면 catch까지가 필수였죠. try catch까지가 필수였었고 파이썬도 try except까지는 필수예요. 그 다음부터는 옵션,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자바에 없는 문법이에요. else가 있어요. else. try except 다음에 else가 있어요. else도요. 콜론을 써주고요. 들여쓰기를 해요. try 블록 내부에 모든 코드가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경우 실행할 문장 또는 문장들을 여기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else라는 키워드는 자바에서는 else를 안 써요. 근데 try, except, else를 쓰는 경우 써요. 하지만 이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finally가 있어요. finally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합니다. 네. 들여쓰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는 finally의 역할은 자바랑 똑같아요. try 블록을 실행 중 그 에러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할 문장 혹은 문장들을 여기에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아셨죠? 자, 여기를 번호를 한번 제가 매겨 볼게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번호를 매겨 볼게요. 자, 문장의 실행 순서를 보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될까요? try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실행된 다음에 만약에 else가 있다면 else 안쪽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ly가 있으면 finally까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번을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바로 어디로 갈까요? except로 가요. except. 그리고 except의 실행이 끝난 다음에 4번 finally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행하다가 에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else가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finally도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도 없으면 1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3번과 4번은 필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인 거고.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try,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except 여기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 else는 안 가고요. finally가 있다라고 한다면 finally는 갈 수 있어요. 이게 코드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이게 try, except, else, finally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걸 생각을 해보냐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놓고요. 입력을 해놓고 입력을 받아요. 그 입력을 받은 것들을 입력을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받은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인식을 하죠?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하죠. 근데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바에서도 비슷한 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경우 try, except를 써주면 그 무리 없이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고요.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을 처리하는 그런 문장을 try, except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